안녕하세요. 오늘은 10차시 우리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0쪽이고요. 오늘 주제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소제목이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원래 조선 왕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국가라는 뜻이고요. 대한제국은 황제의 국가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고종 임금님이 어디에 있었죠? 어디로 옮겨갔다라고 했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돌아올 환자예요. 그래서 궁궐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죠. 자, 전현직 관리들이 칭제 건원을 건의합니다. 칭제,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은요, 여러분 1897년에 수립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1910년까지 대한제국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를 풀다가 제국이라든가 황제가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대한제국 시기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제를 칭하고 그러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고종이 황제의 즉위를 하고요. 국호는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 속에 서양식 황제복을 입은 고종 황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황제가요, 그 고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예를 끝내자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래였다.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신하들의 부축을 받고 금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아서 옥새를 올리니 임금이 마지못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서요. 1897년 10월에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 보면요. 이쪽이 황궁우고요. 요것이 황구단이에요. 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고요. 황궁우는 천지신명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일제는요. 이 황구단을 헐어버렸어요. 철도 호텔을 지었고 현재는 웨스턴 조선 호텔 건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웨스턴 조선 호텔 앞에 가면 이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고종이 독립협회의 민권 확대 및 체제개혁 주장에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협회가 고종이 아관파천 시기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체제개혁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고종은요. 1898년 12월에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보부상을 동원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라고 배웠습니다. 고종은요. 이렇게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나서요. 봐봐요. 98년도 12월에 해산을 했고요. 99년 8월에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국제는요. 황제가 전제 정치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건데요. 전제 정치라는 것은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국 국제는요.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조를 보면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황제에게 있죠. 3조에 보면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리고요. 6조에서는 대한국 대왕제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9조에서도 대한국 대왕제는 이러한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는요.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외교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1898년 12월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요. 민권을 굉장히 요구했던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 고종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무는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될 때 연호가 광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추진되는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자, 광무개혁의 원칙은요, 구본신참입니다. 이 구자는 옛 구자고요. 본, 근본 본자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근본으로 한다. 옛 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자, 옛 것이 근본이다. 옛 것이 기본적으로 근본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것을 더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치적으로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수부를 설치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고 하잖아요. 가장 높은 이 원수부에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징병제 시행 준비 등 군사제도를 개혁했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나서 지계를 발급하는데요. 지계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입니다. 여러분 지계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121쪽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지계를 발급하였다 라고 해서요. 여기 지계가 나와 있는데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발급된 거고요. 지계의 사진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주고 지계를 보여주면 광무개혁을 묻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광무개혁을 물어봤을 때 답이 지계를 발급하였다 라고 하는 보기가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무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계를 발급했다는 내용은 꼭 외워둬야 되는 중요한 요점이죠. 또 그 외에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장과 회사를 설립했고요. 기술 습득을 위해서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또 실업학교, 기술교육기관 등을 설립했고요. 근대적 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죠. 자, 이러한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겠는데요. 의의는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계로는요, 민권 보장을 외면합니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황제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황실 보호와 치안 유지 수준의 군사개혁, 그리고 문제는 열강의 간섭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 교과서 역사 속 이야기에 보면 석조전 몰락하는 황실의 사치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석조조는 바로 덕수궁 안에 있죠. 자, 덕수궁은 여러분이 직접 가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옛날 고궁이에요. 예, 들어가는 문은 대한문 들어가면 고궁의 모습인데 안쪽까지 쭉 들어가면 이런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석조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정원과 건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덕수궁 안에 이러한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은 1900년에 석조전이 착공이 됐고요. 완성은요, 1910년에 석조전이 완성이 됩니다. 문제는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덕수궁 석조전은 고종이 황궁을 한 후에 거처했던 경운궁 자리에 있는데요. 이 경운궁이 고종이 1907년에 강제로 퇴위당했고요. 고종이 계속 이 궁궐에서 죽을 때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고종의 아들 순종이 아버지의 덕과 장수를 빈다라는 뜻에서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수궁이라고 불리잖아요. 자, 이러한 고종은요, 이 덕수궁에 석조전을 짓게 되는데요. 당시 돈으로는 300만 원, 현재 가치로는 약 2,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관리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황실 재정을 신경 쓰지 않고 석조전을 지은 거죠.
막상 1910년에 석조전이 완성됐을 때는요.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시기라서 실제로 고종은 이 석조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사연인데요. 이 덕수궁 석조전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뭐 미술관도 됐다가요, 뭐 이게 뭐 사무실로도 사용됐다가 하다가요. 자, 덕수궁 대한제국관으로 2014년에 재개관했어요. 다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한제국관으로 바꿨고요. 우리가 이곳을 가서 보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서 봐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이것을 다시 짓게 됐냐면요. 바로 남아있는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덕수궁 대한제국관을 석조전의 대한제국관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자, 사진 자료 잠깐 볼게요. 지금 1911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석조전 중앙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영친왕과 이 친일파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영친왕이 당시 중학생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영친왕입니다. 강제로 우리나라 국권을 뺏긴 뒤에 일본에 유학 중이었다 어머니 순원 황귀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임시 귀국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에 남아있는 중앙홀의 모습을 가지고 이 토대로 중앙홀을 복원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자, 복원을 해서 석조전 인테리어는 19세기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그러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이렇게 화려한 가구들을 들여와서 외국에서 다 공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석조전의 접견실입니다. 이거는 1918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사진에 11년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자, 1911년에 영친왕의 임시귀국 당시 사진, 아까 그 똑같은 시기의 사진이죠. 이 접견실 사진인데요. 이 접견실은 광복 후에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장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이렇게 지금 대한제국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 화문은 태극기, 무궁화와 더불어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대한제국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우리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짐이 경운궁으로 황궁한 이후에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백악산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자,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가로 정했대요. 이 나라는 바로 대한제국이 되겠죠.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고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대한제국이 되겠네요. 자,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고요. 대한제국에서는 바로 5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저희 방금 전에 살펴봤던 덕수궁 석조전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고종이 덕수궁으로 경운궁으로 황공한 다음에 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했고요. 덕수궁 안에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을 1900년에 착공해서 1910년에 완공하게 되죠. 해방 후에 미소공동위원회 회담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여러 용도로 쓰이다가요. 2004년 석조전을 복원을 하게 되어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쯤에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시행했고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별표 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지게를 발급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하느님은 우리 황제를 도우사 만수무강하사 해안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쌓으시고 위곤이 멀리 온 세계에 떨치사 천만세의 기쁨과 즐거움이 날로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이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외국가라고 했는데요. 이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죠. 자, 이런 광무개혁의 내용 물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아까쯤에도 강조했던 거 답으로 고르면 되겠네요. 지게 발급이 답이 되니까요. 답은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단원까지, 5번째 주제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이 3단원이 끝났는데요. 3단원은 1890년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4개의 주제를 중요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 두 번째 가보개혁, 세 번째 독립협회, 오늘 네 번째 대한제국까지 해서 1890년대의 중요한 주제들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4단원으로 들어가서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